국회 야당 연합 토론회. 그래, 그거 열렸 포스터는 봤는데 안병진 교수님이 발제고, 그 시민사회 일각에서, 전체는 아니고 일각에서 주최를 해가지고 아마 뭐 연합정치 가능하냐 뭐 이런 제목의 어떤 포스터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원내에 있는 범야권 정당들이랑 정의당까지 토론회에 참여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뭘 토론을 하는 거예요? 연합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격을 위한 연합 정치 가능한가 재정당 시민사회 토론회 3월 6일 오후에 있었다. 네. 라고 합니다. 근데 토론회 자료집을 못 봐가지고요. 우리 감독님 올려주시네. 권영국 대표님은 연합정치의 핵심 조건으로 상호 인정과 연대 자세, 2. 결선투표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제도적 변화와 개헌, 3. 사회 대개혁에 관한 공약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군요. 그래서 진보 정당? 이제 또 진보가 누군지가 또 이제 덜 헷갈려. 일단 민주당은 진보 정당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진보 정당들의 대선 전략은 무엇이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면 뭐 내란 세력 척결이 우선이다. 극우 종식 헌정수호 요렇게 전선을 쳐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침 오늘 그 진보당의 강성희 전 의원이 대선 출마를 선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뭐 정의당 같은, 특히 이제 그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대선 TV토론 1부 리그 출전권도 있는 정당이 대선을 어떻게 좀 임해야 되냐라는 고민이 좀 있겠죠. 뭐 정의당도 그럴 거고, 뭐 당세는 비교적 작지만 뭐 3인당이나 기본소득당도 역시 고민이 있을 거고, 지난번에 엊그저께 저희가 얘기했던 그 오픈 프라이머리 원샷 현실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지만 조국혁신당이 또 뭐 이런 뭐 제안도 있었고 그런 거 있는데, 우리 김민하 평론가에 보시기에 진보 정당이라면 2025년 조기 대선 무엇을 할 것인가? 뭘 합니까? 뭐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니 뭐 계획이 나름 있는데 뭘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래. 그러니까 계획은 나름대로 다들 가지고 계실 텐데 계획대로 꼭 되는 건 아니니까 어떤 계획을 내면 제일 좋을 것 같냐는 거죠. 왜? 근데 앞에 좀 얘기했듯이 지금 영향이 좀 한계가 있으니까. 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훼손됐고 많이 이제 이게 없는 상태여서 그런 거를 이제 좀 그 제고하는 기회로 삼는 게 좋겠죠. 너무 이제 큰 목표, 높은 뭐 그런 걸 갖기보다는. 그렇죠.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이제 힘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조금 현실에서의 그 뭐랄까 문제의식을 확산할 수 있는, 또 조기 대선이고 되게 기간이 짧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분명히 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목표로 설정할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 중에 그러면 무엇을 제1 목표로 삼을 것인가를 뜨겁게 빠르게 논쟁하는 게 되게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이 대선판에서 너무 우경화가 돼 있다 보니까 진보적인 의제들이 좀 담론이 활성화되는 게 필요하다, 이거에 좀 더 저기 뭐랄까 가중치를 두시는 분이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조금 사분오열하고 있는 진보 정당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이렇게 통합이나 어떤 연대 연합을 좀 더 넓히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또 이제 아니면 뭐 원포인트, 투포인트 개헌처럼 그런 거를 걸고 이제 민주당한테 그런 걸 약속받고 단일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나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니면 진보 정당의 새로운 리더십이나 새로운 의제를 던지는 거를 목표로 하자, 뭐 이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제가 말씀드린 가지의 수가
뭐 양립 불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다 하기에는 지금 역량이 부족하니까 그 중에 하나 정도를 빨리 택해서 그거를 1점 타격 방식으로 돌파 아닌 돌파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 중에 뜻대로 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없지 않을까. 이렇게 진실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쉽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뭔가 또 해봐야겠죠. 아무래도 뜻대로 되는 거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에 지금 냉정하게 지금의 역량과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대는 사실 좋은 이미지를 남기는 것이 아닌가. 네. 좋은 이미지를 남긴다. 네. 좌파가 이미지 정치가 부족하다. 아니 여기서 얘기하는 이미지라는 것은 좋은 사람이 되자 이게 아니라 지금 진보 정당 진보 정치라는 게 뭔지에 대한 그러니까 이 상이 없어요.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그 진보 정치 이런 것이 뭐다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상은 아직도 사실 민주노동당이거든요. 그렇죠. 그 민주노동당에서 벗어나지 않았는데 근데 그 민주노동당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그러면 최소한 지금 이 진보 정치가 존재하는 거냐?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단 말이에요. 네. 민주노동당 때와도 달라요, 사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없어요. 없으니까는 지난 이제 정의당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후에 계속 민주당하고의 관계 무슨 뭐 그런 거 그런 거만 가지고 뭐 날 샌 거 아니에요. 민주당과의 관계 그다음에 일부 뭐 제가 일부 이제 일부의 뭐 그런 뭐예요. 일부 쟁점에 대한 어떤 당내 뭐 논쟁 뭐 이런 거 그런 걸로만 날 샌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 나름대로 논쟁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뭐 다른 의미도 있고 뭐 했을 수 있지만 대중적 차원에서는 진보 정치가 뭐다라고 하는 통합적인 어떤 이미지가 생긴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하면 그걸 만드는 이제 제일 좋은 기본적으로 쌓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 토론회든 뭐 선거든 간에 그걸 나가서 우리는 이런 거요라고 하는 걸 단기적으로라도 뭐 보여주는 게 있는 게 좋은 건데 그렇죠. 그게 근데 예를 들면 그게 정책을 줄줄이 말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 나온 다른 후보들은 멱살 잡고 싸운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고 뭐 전격적인 무슨 단일을 한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더더욱 아니고 그거는 그런 거부터가 없는 게 그 없는 걸 만드는 게 필요하다. 네. 그 민주노동당을 대중적으로 못 벗어났지만 김민하 선생은 진보신당을 못 벗어난 거 아닙니까? 제가요? 네.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뭐 이제 그래도 뭔가 해보려고 했던 거잖아요. 진보신당 때는 네. 새로운 새로운 거를 아무도 하지 않았던 거 노래 가사가 그 부분 아니야? 누구도 하지 않았던 것 뭐 하여튼 새로운 나를 만들겠다 이 포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포부의 비전이 뭐냐? 그러니까 이게 그러고 보니까 수요일 날도 그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저는 지금 증세를 얘기할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면 딱 하나만 얘기해야 된다고 뭘 그런 건 이제 부당한 질문이지만 딱 하나만 얘기를 해야 되면 뭘 얘기할 거냐? 누구는 아주 노동 뭐 누구는 차별금지법, 누구는 뭐 기후위기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미지를 남긴다는 얘기를 하니까 여기는 뭘 하는 세력, 어떤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세력에 대한 이제 말하자면 어떤 인상이나 그런 집약적인 무엇을 던져야 되는데 그게 짜잘한 정책 대안 가지고 줄줄이 울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어떤 세계관을 제시를 해야 되는 책무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혹은 그 책무가 지금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그게 리뉴얼 되지 않아서 지금 진보정당이 제안하는 게 착하게 살자, 양심을 잃지 말자 정도에 지금 그치고 있다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그러한 그 과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저도 사실 작년 총선을 할 때 물론 제가 총선을 책임질 줄은 몰랐었지만 그걸 좀 못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 반성도 많이 하게 돼서 하는데
되게 중요한 문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누구를 대변하는 자인가와 관련돼서 좀 뭐랄까 한꺼번에 확 이렇게 아이디어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조금 더 그거를 디뎌가는 땅을 다지는 그런 선거 투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야? 너무 도덕적이야? 아니요, 뭐 그렇죠. 네. 뭐 하고 싶은 말이 이 얘기 그만하자는 표정인가요? 제가 좀 아니죠. 네. 피곤하다는 표정인지 아니죠. 읽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더 하실까 이렇게 보는. 아니 여기까지. 뭐예요 그게? 여기까지. 네. 제가 뭘 이제 하자고 했는지는 네. 이 책을 읽으면 알 수 있다. 아, 뭘 하자고 했는지는. 네. 근데 김준일 변호사한테 이거 어디까지 읽었냐라고 했더니 반도 안 읽었다 이거. 반은 읽었다. 네? 기억이 반도 안 난다지. 뭐를 하자고 했는지는 그거를 읽으면 알 수 있고. 네. 그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왜 실패했고 부동산 정책이 왜 실패했는가 해서 마지막에 대진정한 주인이 된다는 것. 협동조합. 뭐 아무튼 뭐 참여민주주의는 왜 실패했는가. 참여민주주의 하자는 얘기죠. 미래 민주주의에 대한 상상을 해야 되는데 정파로는 안 된다. 뭐 이런 이 부분 읽었는데. 맞아. 참여 계획 모델 이거 맞아. 이거 파레콘 협동조합이다. 저건지 협동조합이라고 그랬습니까? 알겠습니다. 참여 계획 경제. 뭐 그래 그런 얘기를 주워 섬겼는데 제가 네. 뭐 잘 알아서 한 건 아니고 네. 분명히 무슨 책을 쓰면 너는 대안이 뭐냐라고 할 것이니 네. 뭐라도 써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네. 모르는 얘기를 멀기설기 썼는데 네. 그 뭐 그렇지만 네. 그랬지만 중요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진보 정치 세력이 뭐 하는 데인지를 몰라요. 네. 여기서 모른다라는 것에 대해서 네. 자꾸 오해들을 하시는데 네. 모른다고 하면 알려야 된다. 뭐 자꾸 이런 얘기 하시는데 알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네. 본인들도 몰라요. 뭐 하는 사람들인지를 제가 볼 때는. 어른들은 몰라요. 제가 진보신당 하면서 진짜 나중에 가서 정말 진보신당 2008년부터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한 2012년 11년 되면은 이제 통합진보당 하러 막 가죠 사람들이. 네. 그리고 이제 그거 지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중간 정권 비슷한 걸 해보는데 네. 놀란 게 있어요. 뭐야? 그러니까 2007년 8년 지나면서 호기롭게 민주노동당은 더 이상 한계가 있어가지고 안 되니까 네. 나가가지고 진보신당 해봅시다였잖아요. 네. 그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2008년에 얼마나 많은 얘기들 했습니까? 네. 민주노동당은 왜 한계인지, 네.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네. 정말 많은 얘기를 했고 그 얘기들은 정말 엄청난 얘기들이 많았어요. 2011년, 12년에 그 얘기를 다시 해보려고 하는데 네. 사람들이 기억을 못하거나 네. 기억을 못하거나 이제 아니라고 하거나 그렇게 얘기하던 사람들이 통합진보당으로 갔거나 뭐 이래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진보신당 했지? 그러려면 왜 처음에 왜 같이 했어? 그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저 같은 사람들. 그런 걸 보면 애초에 뭔가를 절실하게 이제 이것을 이제 여기서 절실하다는 거는 이제 뭐 마음이 절실하지 않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지향으로서의 반드시 이 지향이 필요해라는 것을 그것에 중점을 두고 이 시도한 어떤 그런 거는 아니었다. 이 집단적으로는 그게 아니라 단순하게 얘기해서 민주노동당의 당시 주류 세력한테 밀려가지고 야 못 견디겠다 이러고 나가지고 그냥 그 살림을 따로 차린 거에 불과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 게 있죠. 네. 근데 저는 그래서 제가 진보 정치 하는 사람들도 왜 진보 정치가 뭔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사실 저도 그래서
그럼 이제 마이크 끄고 얘기하는. 그 진보 정치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하면은 기쁜 얘기 하나는 없습니다. 예. 슬픈 얘기만 있고, 예. 예. 슬픈 얘기만 있고 맨 우울한 얘기만 있고. 그게 사실은 그래서 제가 먼저 얘기 잘 안 꺼내잖아요. 꼭 얘기를 꺼내가지고 나는 같이 비탄에 잠기고. 저는 예를 들면 그 옛날 진보 정치 한다는 사람들은 남 욕을 하기만 바래. 예? 그 뭡니까 지금 국민의힘 욕하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욕하고 이준석 욕하고 그다음에 안철수 욕하고 그다음에 내가 아닌 다른 진보 욕하고 그렇게 하면 자기 정당성이 생기고 근데 그렇게 하면은 내가 추구하는 진보 정치가 이제 이미지가 있고 그게 내가 하는 진보 정치야 이렇게 얘기하길 원합니다. 보통. 근데 그거는 진보 정치가 아니라 그냥 모든 그게 이거요. 그게 이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거다. 그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모든 정치가 그렇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원래 보수 정치가 그런데 진보 정치도 보수 정치와 구별되는 정치의 언어와 방법을 만들지 못하고 보수 정치의 똑같은 방식으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진보 정치가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정치가 다 그런데. 현대 정치가 다 그렇다. 그래서 이것이 아닐 때만 사실 진보 정치가 진보 정치일 수 있다. 예. 네. 그렇죠. 아, 진보 정치 헤비메탈 밴드 씬하고 비슷하네요라고 차슈아님이, 저분이 스피드 메탈 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뭐 그 힙합도 그렇죠, 뭐 맨날 뭐. 힙합은 그래도 최근에 한번 잠깐 돈이라도 벌었죠. 네? 헤비메탈도 왕년에 80년대 돈 좀 번 밴드도 있고. 그렇죠, 뭐. 그렇죠. 제가 한 10년 전인가 민변에서 히로시마 간 얘기 제가 했어요. 히로시마를 갔습니다. 네. 오사카 노변단을 만났는데 노동자 한일 노동 변호사들끼리 만나서 1년에 한 번씩 만나요. 한해는 한국에서 하는 일본에서. 근데 그때는 이번에는 히로시마에서 한번 만납시다 해서 히로시마를 간 거예요. 히로시마에 가서 이제 원폭 그 기념관이랑 그 뭐 추모비랑 이런 거 다 보고 이제 헤어졌어요. 일본 변호사님이랑 다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나서 제가 이제 여기 이 아래층에 방을 쓰고 있는 김수영 변호사랑 둘이 클럽에 갑니다. 클럽에 락 클럽이었어요. 이름이 아지트인 거야. 아지트인데 이제 뭐 그냥 입장료 뭐 이렇게 한 10,000원 내면이나 뭐 1,500엔인가 내면 이제 한 잔 주고 이제 간다는 거예요. 들어가 음악이 쿵쾅 거길래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잔을 바에서 받자마자 딱 보니까 진짜 한 이만한 공간인 거예요. 이거보다 좀 더 큰. 근데 되게 그 LA 메탈 같은 아니면 하드락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우리 남대문에 있으면 이렇게 메가데스 적혀있는 그런 티셔츠 입고 이렇게 공연을 이렇게 막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럼요. 그러다가 저희가 한 9시 몇 분에쯤에 갔으면 한 10시 10시 반이면 끝냈어요. 그래서 30분 만에 끝난 거야. 끝나서 불이 하얘. 거기에 보니까 전체 사람이 20명 정도인데 모두 아는 사람이고 뭔가 시대가 멈춰진. 그래서 진보정당 지역위원회란 이런 느낌일까 하는 생각을 그때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벌써 10년 전 얘기인데, 그래서 이 락씬에 갇힌 어떤 근데 일본은 그래도 그거 엄청 잘 되는 거예요. 그 이제 거기가 그렇기도 하지만 일본 사람들 그 클럽 활동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학생 때부터 연주를 열심히 합니다. 네. 그 일본의 이제 중고 악기 시장 이런 게 엄청 커요. 네. 펜더가 거기 이제 플래그십 스토어라고 이제 기타 펜더 기타 할 때 악기 그 애플 스토어 이런 것처럼 그걸 내는데 일본의 도쿄에다 냈잖아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저변이 넓어요. 그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도 밴드 애니메이션을 만화를 그걸 만드는데 대단한 건데 그 정도인데 그래도 이제 그걸로 먹고 살기는 어렵죠. 거기도 그걸로 먹고 살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군데군데 있고 그 다음에 또 장르가 나름 다양합니다. 다양하죠. 네. 그런 헤비메탈 이것도 사실 다 있죠. 있지만 재즈 이런 것도 있고 탄탄하죠. 그리고 다 잘해요. 그쵸. 왜 이렇게 잘해? 잘하죠. 네. 선진국이야. 너무 잘해.
선진국 된 지 오래됐잖아. 그런 이제 잘하고 네. 그런 거에 비하면 이제 우리는 이제 한정적으로만 좀 있고 물론 지금 지역신들이 없지는 않은데 네. 한정적으로 있고 수원에 제가 있었잖아요. 네. 수원에서 사실 좀 시도를 해보려고 한 분들이 있었는데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좀 아쉬움이 있었으나 야채 인간도 그러면 수원에서 해보려고 했던 겁니까? 그때 우리도 수원에서 했죠. 그때는 이제 대안이 딱 2개였다가 이제 하나가 없어져서 하나가 됐는데 가게 이름이 인디수원이었습니다. 인디수원. 네, 인디수원. 네. 거기 주로 외국인들이 오고 외국인들이 오고 그 관객이 외국인 그 다음에 공연하러 온 사람 공연하러 온 사람들이 이제 자기 공연하고 내려와서 보고 박수 치고 네. 자기 또 거기 올라가서 공연하고 네. 그래요. 그런 거. 참. 네, 어쨌든 저는 선거를 너무 많이 대응해서 망한 것 같거든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정당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선거만 대응하다가 끝나다 보니까 당내 선거하고 전체 선거하고 이러다 보면 그냥 선거만 하다가 운동을 못 하게 되는 것도 약간 문제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옛날의 운동권은 강론이 없는 총론만 있다고 얘기했다가 총론이 무너지고 뭐 이제 총론도 강론도 없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강론이 그냥 정책이라고 하면 방법론은 항상 생각하는 건 정말 활동가가 많을 때 가능한 방법론만 제시를 문건에서 제시하고 현실에 활동가가 몇 명 없는데 적은 입장에서는 뭘로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할지, 그리고 지역별로 어떻게 차이가 날지에 대한 발전 전망들을 못 만드는 채 이번 지방선거 누구 나가지, 이번 국회의원 선거 어떻게 대응하지로 하다가 이제 끝나버린 것도 우리의 좀 약간 문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예를 들어 강상구라는 사람이 옛날에 강상구 얘기하지 말자, 정경섭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죠? 민중의 집을 해야 된다고 막 이제 뭐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민중의 집이 왜 실패했는가? 그럼 민중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이탈리아나 북유럽에서 왜 성공했을까라는 생각을 막 해보면 그냥 노는 데입니다. 민중의 집이라는 게. 제가 안 가봤지만, 이태리도 안 가봤고 스웨덴도 안 가봤지만 퇴근하고 뭐해서 기타 치고 술도 먹다가 토론도 하고 책도 읽고 뭐 그런 곳이잖아요. 마을 회관 같은 건데 직주 근접이 없는 대한민국에 무슨 민중의 집이냐라는 생각을 저는 늘 했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 30만짜리 도시면 상관이 없는데 뭐 대기업 다닌다, 광화문에서 회사 생활하고 홍대에서 술 먹고 퇴근 집은 일산이다, 나의 지역군 어디냐, 이런 상황에서 그런 약간 20세기 중소도시에서 가능한 민중의 집 모델이 될까? 될 수 있을까? 애시당초 불가능한 거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 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차라리 뭐 진주나 뭐 경주 이런 사이즈의 도시면 이게 가능한데 서울에서 민중의 집을 한다는 건 뭐 뭘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네. 근데 이제 민중의 집을 해서 잘 안 되는데 네. 민중의 집을 일하는 이제 그 사업을 놓고 그 사업 민중의 집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이제 뭘 할 거냐의 문제인 그렇죠. 거죠 사실. 근데 아주 제한적으로 민중의 집 사업을 한 곳에서도 나름 열심히 해보려는 데도 있었지만 잘 이 사업을 민중의 집을 돈을 모아가지고 공간을 마련하는 것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 사업을 기획을 잘 못해가지고 이게 잘 안 된 사례들이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고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그게 어떤 지역이 사무실 뭐 이런 거하고 그렇죠. 혼동돼가지고 그렇죠. 그냥 그런 식으로 어떤 어떤 뭐 동네 회의 공간 정도로 쓰이고 만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애초에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할 게 아니어서 이제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그냥 뭐 공간을 만들으라고 그냥 이렇게 이해되고 끝난 측면들이 사실 비극인 거예요. 그 사업의 A부터 이제 알파부터 오메가까지를 정확하게 공유된 상태에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측면이 큰 거고, 그러니까 환경이 달라서 예를 들면은 이 유럽처럼 이미 노동자 계급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생활 밀착형으로 조직돼 있지 않은 형태에서 거긴 자연스럽게 민중의 집이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그게 아닌 상태에서 그 사업을 가져와 가지고 가져오기로 했다면 그건 뭐냐면 민중의 집을 내리 꽂아 가지고 그 환경을 만들어라는 거거든요.
노동자 계급을 조직하라는 거거든요. 네. 일상생활에 네. 밀착된 형태로.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사업을 기획을 해내야 되는 거죠. 네. 그거 해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됐다고 평가해야 되는 거고 그것이 이제 진행되는 상황이 있었다라면 그러면 굳이 공간의 형태가 민중의 집이 아니어도 되는 거죠. 역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다른 걸로 이제 변환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러면서 운동이 이제 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게 이제 뭐 아쉬운 거고 마찬가지인 게 박원순 시장 때 서울시가 했던 마을 만들기 이런 게 비슷해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뭔가의 마을 만들기에 맞는 뭔가를 해보자라고 해서 많은 거를 만들기는 했거든요. 그렇죠. 만들기는 했는데 그때 당시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평가가 돈과 조직이 부족하다요. 근데 돈과 조직이라는 건 어디서 뭘 해도 부족하거든요. 그렇죠. 예, 돈과 조직이 부족한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애초에 마을 만들기를 하자고 시작한 그 취지와 뭔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사업들이 그 취지가 뭐냐 그리고 그걸 통해서 관철하려는 게 애초에 뭐였냐가 하다 보면 없어지는 거여서 그게 힘든 것 같아요. 항상 그게 되지 않고 결국은 남는 거는 이게 뭔진 모르는데 공간이 있어. 그것만 남고 이게 뭔진 모르지만 사업에 월계가 있어. 그거만 남고 이제 불평이 남고 애초에 책임을 누가 져야 돼? 어떤 사람이 그냥 책임을 그냥 꾸역꾸역 지고 있고 이거만 남는 게 비극이고 그게 오늘의 진보 정당의 모습하고 좀 비슷하죠. 애초에 뭘 하려고 했는지 없고 김준호가 이제 대표하고 있는 거야. 네. 대표를 뭐 언제까지 하냐 이랬을 때 모르겠지만 해야지 이렇게 하고 이제 뭐 있는 거죠. 그냥 근데 한편으로는 그것도 이제 뭐 경향성은 다양하지만 운동을 했던 분들이 만든 게 예를 들면 한살림이나 협동조합들도 사실은 그 아이쿱이랑 이거 두 개도 다 이제 운동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사업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규모를 이렇게 이제 넓히고 어느 정도 성공을 한 셈인데 그래서 그런 협동조합 모델로 그게 이제 소비자 협동조합 생산 많지만 그런 것들을 좀 더 이제 막 같이 만들어 갔으면 뭐 좀 더 될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또 약간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죠. 야, 일본이 운동권들이 결국 지역으로 가고 풀뿌리를 갔지만 중앙 정치에서 결국 실종된 부분이 있지 않냐.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할 거냐. 뭐 천상 대기론이냐부터 해가지고 뭐 하여튼 이 묘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근데 또 일본 사례는 또 너무 또 이제 다양한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네. 일본은 분명히 지역에서 성과가 있었죠. 지역에 이제 소위 말하는 혁신 세력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성장하게 되는 계기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거를 무시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의 영향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특정 지역에는 교토 같은데 가면 교토가 신기한 곳이에요. 교토 같은데 가면 아직도 공산당이 상당히 위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아예 또 뭐 성향이 어떻다를 넘어서 대학에 계신 교수님들도 좀 성향이 좀 있죠. 거기는. 그렇죠. 네. 그리고 성향을 떠나서 교토 지역 당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런 것의 영향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은 그 시대에 이제 그 혁신 세력들이 지역에서 이제 낸 성과에 기대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그 일본의 소위 이제 혁신 세력들의 이제 그 흥망성쇠라는 거는 자기들끼리 그 너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사상투쟁, 이념 논쟁 이런 거를 너무 안드로메다까지 가서 이제 하면서 빡세게 해가지고 죽고 못 사는 듯이 하면서 막 한 것에 대한 또 역풍. 그러니까 여기서 역풍이라는 거는 보통은 이제 뭐 반대편에서의 뭐 우파에서 역풍 이런 게 아니고 대중적 반감도 있는데 비호감.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뭘로 대응을 하냐면 갑자기 도이붐이라는 게 불잖아요. 도이다카코라는 사람의 도이붐으로 불어왔고 우리로 따지면은 우리가 항상 그 진보정당 공문명 이거 하면서 노심을 비난을 하는데 노회찬 심상정 비난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노회찬 심상정에 의존해서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슷한 게 벌어져요. 일본 사회에서. 도이붐 시대에.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도이다카코 여사가 무슨 뭐
그 신적 존재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뭐 아무튼 그런 상황이 되다가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자민당 사회당이 연정을 하잖아요. 그게 뭐 무라야마 정권 아닙니까? 이 책에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예. 아 이것도 읽고 다 까먹었어. 난 일본 잘 안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런 식의 얘기라서 네. 이게 제가 볼 때는 그 스토리, 그러니까 일본 사회당에 연결되는 스토리 중에 물론 일본 사회당이 뭐 이게 제목을 보니까 사회당 총평불록의 흥망인데 아마 그러면 나카소네 정권에서 나카소네가 그 이제 국철을 때려부시고 이러면서 그 노조를 때려부신 얘기가 나올 텐데 맞아요. 그거에 이제 무력하게 당하고 한 얘기도 아마 나올 텐데 그런 거에 이제 무기력하게 당하고 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 일련의 스토리 중에서 그나마 제일 남겼던 거는 지역에서 성과를 만들고 지역에서 이제 4002 이런 거 해가지고 사회당하고 공산당하고 공동투쟁하고 이래가지고 그래도 성과 남긴 거 그게 제일 그래도 희망적인 얘기 아니었나? 나는 그런 생각이 오히려 들어요. 네. 그게 오히려 희망편이지 뭐. 그게 희망편이고 절망편이 이제 중앙에서 일어난 일하고 낙하선이한테 깨지고 뭐 이런 얘기가 절망편이지. 네. 그렇습니다. 그 저는 옛날부터 지역으로 돌아가자 류의 얘기, 그 다음에 그 지역으로 돌아가면 뭘 할 것이냐의 얘기에서 지역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수단으로서 민중의 집을 하자는 얘기, 그다음에 민중의 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해보자는 얘기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이라고 봤어요. 그게 부정적이지는 않다. 근데 그거를 비전을 갖고 이제 흘렸어요 지금. 이제 또 이것도 자연스러운 노아의 이제 그 현상입니다. 자꾸 흘려. 이 책은 광고가 아닙니다. 노란색 책이라고 정의당 책은 아니고 네. 신카와 도시미스라는 분이 지고 이명일 교수님이 옮긴 일본 전후 정치와 사회민주주의라고 나온 지 좀 된 책이에요. 자꾸 흘린다. 네, 그래가지고 후마니타스에서 돈 받아야 이런 거 광고해주고 말이야. 네. 그럼 아무튼 일본 사회당도 그랬지만 우리도 하여튼 지역으로 내려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중앙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러니까 민주주의 그러니까 저는 이 진보의 이미지가 복잡한 얘기긴 하지만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거냐에 대한 얘기로 결국은 마지막에는 가는 건 필연적이고 필요한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로 가려면 필연적으로 지역에서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런 어떤 이 결론이 있어야 한다. 네. 지역의 근거에서 뭘 한다고 하는 거에 대한 그래야 실질적인 민주주의. 그다음에 생활에서 밀착해서 우리가 뭔가를 한다는 거에 대한 어떤 진보적인 어떤 것들에 대한 이 대안적인 정치 이런 게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오늘날에 그걸 포퓰리즘이라고 부르든 무슨 뭐라고 부르든 오늘날의 현대 대의민주주의의 그런 한계를 극복하지 않으면 진보 정치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양당 중심의 정치가 되느냐? 그 이유도 이 제도 탓만 해서는 안 된다. 뭐 제도 문제도 있겠지만 아주 낮은 단위에서의 정치가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양당 정치를 수렴하는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는 이게 저 책에서 주장한 거지만 상층 정치에 있는 어떤 사람을 지지하고 어떤 세력을 선택할 거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 세력이 있으면 그 여러 세력 중에 내가 정말 따져가지고 생각해가지고 이 세력이 내가 생각할 때 베스트인 것 같아 라고 선택하는 것보다 이 세력만은 안 되는 것 같으니까는 이 세력을 막을 수 있는 유력한 세력을 내가 골라야겠어 이렇게 생각할 개연성이 훨씬 높은 거거든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생각하면 양당으로 수렴합니다 보통. 근데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제도를 택하든 우리가 다당제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시스템도 사실 꼭 다당제가 항상 있는 것이냐, 다당제 시스템 하에서도 양당 수렴적인 양대 세력 수렴적인 어떤 그런 흐름들은 다 있는 거잖아요. 보통은 있죠. 양대 세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왜 그런 거냐, 그런 경향이 왜 있는 거냐. 제가 그냥 이렇게 대충 볼 때는 이게 지역에서 지역의 아주 이 아주 세부적인 단위까지 내려가 본 적이 없는 정치들이 보통은 그렇게 양당 수렴적인 게 있는 거고, 그래도 지역에 좀 밀착해 본, 그리고 지역에서부터의 어떤 계급이 형성돼 본 그런 경험이 있는 이제 세력이 있는 데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다당제적인 어떤 성격이 좀 구현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역시 지역에서의 대안을 만드는 건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옛날에. 야.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진보신당 때도 많이 하고 뭐 어디 무슨 그 정파 활동에서도 많이 하고 그래서 막 나름대로 사람들 준비해가지고 발제도 하고 막 뭐 그렇다고 하고 그랬는데 예? 그랬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면은 다들 기억도 못 하고 뭐 어느새 다 딴 얘기하고 이제 막 그런다 이거죠. 네.